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이거 뭐 삼성증권 쇼크보다도 더 큰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쇼크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주말이 지나가도 전혀 잠잠해지지 않더라고요, 이 소식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루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주말과 월요일까지 있었던 여러 소식까지 종합을 해서 예, 예,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선 제가 제일 황당하게 생각했던 건요. 예. 조현민이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베트남 다낭이라는 곳으로 휴가를 떠나버렸습니다. 음, 뭔 배짱입니까? 나라가 조현민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그리고 이 조현민 씨는 기내에서 촬영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요. 해시태그로 나를 찾지 마, 휴가 갑니다. 클민hen 행복 여행 중 뭐 이런 해시태그를 달았다고 해요. 클민hen 행복 여행 중은 뭔 말인지 모르겠고요. 예. 나를 찾지 마 이렇게 적었던데 조현민 씨 잘 들으세요. 우리도 너 찾기 싫어요. 우리라고 역겨운 네 얼굴을 보고 싶겠습니까? 우리도 너 찾기 싫고 그냥 너 휴가 가서 영원히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너를 왜 찾냐면 네가 범죄자니까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일에 사과문이랍시고 전 직원들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이메일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번에 상처받으시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고저쩌고 제가 업무에 대한 열정에 집중하다 보니 경솔한 언행과 행동을 자제하지 못했고 이로 인하여 많은 분들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충심 어린 지적과 비판을 보내주셨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열정에 집중하다 보니 경솔한 언행과 행동을 자제하지 못했다고 적었던데 이게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조현민이 화를 내고 뭐 물컵을 던지고 했던 이유가 프리젠테이션을 하시던 광고 대행자분이 영국편 광고를 제작하는데 갑자기 조현민이 영국 경험을 막 풀어놓더니 런던 어디 알아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그랬더니 아니 영국 광고 제작하는 놈이 런던 어디도 몰라 이러고 이제 그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어딜 봐서 업무에 대한 열정입니까? 광고 제작하는 사람은 조현민이 다녔던 런던 뒷골목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제가 이 사과문에서 제일 황당했던 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충심 어린 지적과 비판을 보내주셨고 이 대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반성문에 충심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충성하는 줄 알고 있는 겁니다. 웃기지 마시라고 하십시오. 너한테 충심을 가진 노동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살다가 반성문에 충심이라는 말을 쓴 미친놈을 진짜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조현민이 사태가 터지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변호사를 선임한 일이에요. 예. 조현민이 사과에 진심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 법적 책임부터 피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대한항공 홍보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모든 관련된 일은 대한항공이 답하지 않겠다. 변호사가 답하겠다. 이렇게 응답이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든 법리 논쟁으로 몰아가서 구속만 안 당하게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한항공 회사 일이 아니고 조현민만 법리 다툼을 해서 무사하게 끄집어내면 그게 끝이냐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놈의 회사가 대한항공, 코리아 에어라인 이름을 쓰고 있냐고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주말에는 대한항공 한 내부 직원의 폭로로 조현민이 감정 조절을 못하고 막 욕설을 터뜨리는 녹음 파일이 오마이뉴스에 예. 공개됐습니다. 이건 진짜 들어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이건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음, 이 히스테리에 가득 찬 목소리는 원본으로 듣게 됩니다. 음, 그런데 대한항공이 보이고 있는 여기에 대한 공식 입장은 그 목소리가 조현민 목소리인지 확인이 안 된다 이에요. 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그 목소리들은 모든 대한항공 직원들이 다 조현민 목소리라고 알아채는데 왜 대한항공만 확인을 못하고요? 그 음성 파일을 제보한 당사자가 오마이뉴스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절절한 메일을 보냈는데요. 저는 이 내부 폭로를 하신 노동자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이런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그래서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그 메일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저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폭언과 욕설 음성을 녹취한 제보자입니다. 사정상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왜 녹음을 하게 됐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조현민 전무의 폭언은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자신보다 훨씬 많은 간부들에게까지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습니다. 하물며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고 직급이 낮은 직원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대로일 겁니다. 그날도 직원에게 숨이 넘어갈 정도로 화를 냈습니다. 지금 상황을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더 수위가 높았고 이것도 녹음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지난 몇 년간 저만 녹음을 했을까요?
보도가 화제가 된 이후 회사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음성 속 여성이 조현민 전 부인인지 알 수 없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었죠. 정말 그런가요? 담당 직원들이 조 전무의 목소리를 모를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잊을만 하면 집무실 밖까지 울려 퍼지는 그 목소리를 화물부서와 여객부서 직원들이 본사 6층, A동, B동에서 다 듣고 있는데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내부에서는 익숙한 회사 생활의 일부분입니다. 홍보 담당 직원분들이야 하시는 일이 그러하시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대한항공을 위한 것인지 조씨 사주 일가를 위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확신합니다. 속으로는 통쾌하셨을 거라고요. 아마 열심히 임원분들이 일명 커피 브레이크 미팅 후에 총대를 메고 제보자 색출하시겠죠. 솔직히 그래서 겁도 납니다. 그래도 박창진 사무장 보면서 힘을 냅니다. 후회는 안 하렵니다. 확실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다면 계속 가겠습니다. 이 글도 그 과정 중 하나입니다. 어설프게 같이 동참해달라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이 있고 지켜야 할 것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지만 사람 대접 못 받으며 일하는 게 그 알량한 돈 몇 푼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조 전무님께 말씀 하나 올리고 싶습니다. 아마 면전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겠죠. 조 전무님, 세상이 조현아 부사장의 비행기 회항 사건에 분노할 때도 언니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라는 글을 남기셨죠. 그런데 가족이라는 건 조 전무님한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조 전무님이 해야 할 건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입니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예. 저는 읽으면서 너무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조현민 씨, 너 혼자만 인간이 아니라고요. 너만 가족 있는 거 아니라고요. 아니, 너 혼자만 인간인 게 아니고 너만 지금 인간 이하입니다. 너만 짐승같이 살고 있어요. 나는 이 조현민 씨 목소리 녹음 파일 들으니까 사람이 울부짖는 게 아니라 진짜 악귀가 울부짖는 느낌이더라고요. 조현민이 평소에 어떤 인간이었는지 익명 앱인 블라인드 앱에서 지금 속속 폭로가 나오고 있는데요. 몇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예.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느낌이다. 그동안 사실 조현민 전무의 갑질과 역설에 대해 블라인드를 통해 알리고자 준비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져 나왔다. 조 전무가 소속 부서 팀장에게 심한 욕설을 일삼았고 최근 1년간 3에서 4번가량이나 팀장을 갈아치웠다. 이는 인사전형에 해당된다. 해당 부장들은 뛰어난 업무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모든 보직에서 물러나 타 부서 전출 상태이며 향후 재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심지어 조 전무의 생일 때마다 매년 소속 직원들이 비공식적으로 생일 준비위원회를 발족해서 조 전무를 위한 선물과 재롱잔치를 준비한다고 한다. 조 전무가 본인보다 최소 15에서 20살 연장자인 임원분들에게도 상습적인 폭언을 일삼으면서 최근 몇 개월 정도가 심해져서인지 올해에는 유독 스스로 사임을 택한 임원분들이 참 많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생일이 뭔데 신성한 노동자들이 재롱잔치를 준비해야 되냐고요. 생일 준비위원회는 또 뭐예요? 지 인생이나 좀 잘 준비하죠. 다른 글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긴데 어떤 해설도 붙이지 않고 쭉 읽어보겠습니다. 들으시면 왜 해설이 필요 없는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대한항공 직원입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갑질 사건을 세상에 알리고 진실을 파헤치는 데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드러난 총수 일가의 만행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기자님들께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후속 취재를 진행하고자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팩트 중심으로 몇 가지 취재 내용 조언 들어볼까 합니다. 1. 전직 임원들은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대한항공 임원 중 총수 일가의 폭언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에 대한 폭언 및 갑질은 일상적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회사였음에도 퇴직 후에는 안티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2. 운전기사의 눈물.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여사는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운전기사분들이 당한 수모는 눈물겹습니다. 욕설은 당연한 것이고 얼굴에 침을 뱉는다거나 폭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좀 잦아들었지만 기사님들도 참 많이 갈아치웠습니다. 전직 수행 운전기사님들을 접촉하시면 갑질의 민낯을 접할 수 있을 겁니다. 3. 필리핀 가정부의 비밀. 총수 일가는 자택의 가정부로 필리핀인을 고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니 마음 편하고 소위 말해 막 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 필리핀 지점은 이 가정부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총책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정부들을 밥 먹듯이 갈아치우니 지금 필리핀으로 돌아가 있는 분들도 상당수일 터 현지 SNS를 통해 가정부 출신을 수소문하여 인터뷰하시면 그들의 민낯을 알 수 있을 겁니다. 4. 절세의 제왕. 총수 일가 여성들의 못 말리는 명품 자랑. 해외에 나갈 때마다 수백 수천만 원어치의 쇼핑을 즐기곤 합니다. 문제는 한국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좀처럼 드물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해외에서 다양한 쇼핑을 즐긴 후 해당 지역 대한항공 지점에 쇼핑한 물건을 던지고 이후 쇼핑 품목은 관세 부과 없이 평창동 자택까지 안전하게 배달됩니다. 명품 가방부터 가구, 식재료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이 과정 전반에서 위법의 정황은 차고 넘칩니다. 물건 구입 시 회사 경비가 사용되진 않았는지, 물건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 행위가 진행됐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해설도 붙이지 않고 읽어드린 이유를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설명이 필요 없죠. 그냥 미친놈의 집안이 지금 국적기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다른 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 한 번은 조현민 본인이 약속된 회의 시간에 늦어 제1기획 대표가 자리에 앉아서 대기 중이었는데 감히 광고주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자리에 서서 기다리지 않고 앉아있다고 의리 가백의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노발대발하여 머리가 하얀 당시 김낙회 대표가 광고 인생 최대의 가슴앓이를 했다고 함. 이후 제1기획 최초로 대행사 측에서 먼저 대한항공 대행 거부를 선언함. 그러니까 저도 제1기획 같은 삼성 계열사 안 좋아하지만요. 예. 그쪽에서 나온 사람이 제1기획 대표라고요, 대표. 그리고 제1기획 대표가 먼저 약속 시간에 나와 있었어요. 조현민, 네가 늦은 거라고요, 네가. 그런데 늦게 온 주제에 먼저 온 사람이 앉아 있었다고 나이 드신 분한테 왜 앉아 있냐고 지랄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거 읽어보겠습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제1기획과 LG에드가 대한항공에 2개 건건히 경쟁 핍태를 해서 이를 가져오는 형식으로 업무를 담당할 당시 매일 대한항공 담당팀에게 조현민 개인의 싸이월드 계정을 통해 그날의 과제를 내주고 다음날 과제를 해결해 오는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함. 하루라도 본인의 싸이월드에 들어가지 않으면 광고주에게 성의가 없는 거냐 아니면 일에 관심이 없는 거냐라고 하며 퇴근 후에도 지속적으로 괴롭힘, 대행사에서 들어간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우드보드를 던지는 일은 비일비재했으며 말을 중간에 끊거나 본인의 아이패드를 보고자에게 던지는 일이 빈번함. 근데 네 싸이월드에는 우리가 왜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리는 네가 범죄자가 아니고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을 쓰는 국적기 임원이 아니면 너한테 관심 쥐뿔도 없어요. 우리는요. 네 싸이월드가 뭔데 거기를 다른 기업 사람들이 들락날락 해야 되냐는 겁니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한편 조현민은 가물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려져 틈만 나면 대행사를 잡아놓고 몸으로 말해요 게임이나 원더걸스 댄스 등을 함께 하거나 춤 연습을 하여 함께 춤을 추는 것을 강요했다고 한다. 그래서 LG 에드와 제1기획 연합, 대한항공 담당자들은 할로윈 대위를 맞아 조현민을 위한 재롱잔치를 열었는데 당시 조현민이 추고 싶은 원더걸스의 노바디 댄스를 본인이 연습해서 사람들 앞에서 선보이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몸으로 말해요 영화 제목 맞추기 게임을 억지로 즐기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뭐 제대로 미쳤다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예. 자기 회사 노동자들한테도 그러면 안 되는데요. 남의 회사 직원들한테 왜 할로윈 대회에 원더걸스 춤을 추게 하냐고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대한항공 직원들이 그 블라인드 앱에서 댓글로 대화를 하는 대목인데요. 우리 전 국장님이 이야기해준 리니지 사건도 있었는데 이건 양반 이야기인가 보네. 여기 없는 거 보니 이제 누가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이 그건 뭐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뭐냐면 시한 컨펌을 받으려면 리니지를 접속해서 사냥을 같이 해주고 매번 2시간 정도 놀아줘야 했대. 나도 비슷한 이야기 들었음. 담당팀 A들이 몇 시간씩 당번 정해서 밤새 게임에서 그녀의 아이템들을 관리해줘야 했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리니지라는 게임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조현민 때문에 직원들이 게임 접속해서 하루에 2시간씩 당번 정해서 놀아주고요. 게임에서 하드캐리 해주고 뭐 아이템 따주고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민이는 정말 관심이 필요해요. 얘가 진짜 이렇게 제대로 미쳐 있습니다. 이 사건이요. 어떻게 마무리가 돼야 될까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현민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조현민의 사퇴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철저한 경찰 수사와 엄벌 역시 당연한 거죠. 저는 여기에 더해서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에서 대한이라는 이름을 쓸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니들이 무슨 코리아 에어라인입니까? 또라이 에어라인이죠. 이 회사에 지금 2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자긍심을 위해서라도 조현민 혼자 사퇴하는 게 아니고요. 입에 걸레를 물고 태어나신 인성 파탄자들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 모두 물러날 것을 요구합니다. 예.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 시민사회가 나서서 함께 연대해서 이 미친 3남매의 퇴진을 함께 목소리 높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저 역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자의 한 명으로서 대한항공 불매는 당연하고요. 항공사 면허 취소나
신규 항로 배정금지 청원 이런 거 할 수 있는 모든 운동에 동참하겠습니다. 부디 이 미친 일당들이 대한항공 2만 노동자와 주변 협력업체 모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요. 이게 지금 외신으로도 계속 보도되고 있어요. 조현아 동생이 지금 이 일하고 있다고요. 아하. 국제적인 망신인 겁니다. 이 국제적인 망신을 이어가는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정치자분들께서 함께 싸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로 조현민의 망나니 짓에 대한 브리핑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조현아, 조현민, 조원태 중에 조현아가 그나마 인격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말요? 예. 정말 그러면 끔찍하네요. 조현아가 셋 중에 제일 낫다면 네. 조현민은 지금 알려진 것보다도 훨씬 더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고 조원태는 그걸 넘어서는 깡패라는 뜻일 텐데요. 정말 끔찍합니다. 네. 자, 대한항공 문제는 이번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뭐 조현아의 전적도 있고요. 또 조현아가 그렇게 해서 구속이 됐을 때 대신 복수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바 있었기 때문에 이 집안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의 관용은 필요 없을 것 같고 확실한 응징만 남은 것 같은데 조양호 씨가 어떡할까요? 어떻게 안 할 가능성이 높아서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을 보면 조양호 일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조씨 일가가 조양호 회장을 비롯해서 항상 막말을 일삼는 자들이니 뭐가 잘못됐는지 전혀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응징하기 위한 시민들의 연대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